태귀한 S급은 길드를 부수기로 했다. 귀환장치에 불이 꺼졌다. 도지는 피 묻은 손으로 손잡이를 다시 잡았다. 반응은 없었다. 푸른 고리도 멈췄다. 머리 위에서는 게이트의 천장이 갈라지고 있었다. 검은 틈 사이로 붉은 마력이 쏟아졌다. 바닥은 계속 흔들렸고 통로 끝에서는 괴물들이 몰려오는 소리가 커졌다. 이중 게이트의 가장 깊은 곳, 남은 사람은 도진 하나뿐이었다. 쇠야. 도진이 통신장치를 눌렀다. 귀환장치가 멈췄다. 밖에서 다시 열어. 잡음만 들렸다. 그는 숨을 짧게 몰아쉬며 옆구리를 눌렀다. 손가락 사이로 피가 새어나왔다.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새하였다. 도진의 손이 멎었다. 뭐가? 문을 다시 열면 붕괴가 밖까지 이어져 나머지 6을 살리려면 지금 받아야 해. 그래서 나를 남겨? 대답이 바로 오지 않았다. 그 짧은 침묵으로 충분했다. 세아는 동료 중 마지막으로 나갔다. 귀환장치를 확인하겠다는 부대장에게 도진은 등을 맡겼다. 그 결과가 이것이었다. 공략 종료. 이번에는 남자의 목소리가 통신에 끼어들었다. 길드의 작전 책임자였다. 현 시간부로 생존자 6명의 귀환을 확인했다. 내부 붕괴가 시작됐으니 추가 구조는 없다. 도진이 낮게 웃었다. 웃을 때마다 찢어진 옆구리가 아팠다. 추가 구조가 아니라 대장 회수겠지. 상태가 좋지 않아 보이는군. 덕분에 현장에서 최선을 다한 건 안다. 마치 이미 죽은 사람에게 건네는 말 같았다. 도진은 대꾸하지 않았다. 귀환장치 앞에 한쪽 무릎을 대고 앉았다. 손바닥에 마력을 모으자 멈춘 장치에 남은 흔적이 보이기 시작했다. 마력은 쓰인 뒤에도 자국을 남긴다. 어디서 시작됐는지,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는지, 무엇과 부딪혔는지, 여러 자국이 겹쳤다면 어느 쪽이 먼저 남았는지. 도진은 그런 흔적을 읽고 아직 움직이는 힘이라면 반대쪽으로 되돌릴 수 있었다. 도진이 S급까지 올라선 힘이었다. 장치를 멈춘 힘은 안쪽에서 생긴 것이 아니었다. 게이트 밖에서 들어온 가느다란 마력 줄기가 장치 중심을 정확히 끊었다. 고장이 아니었다. 외부 정지 명령이었다. 도진은 흔적을 더듬었다. 정지 명령 아래에 다른 흔적 하나가 겹쳐 있었다. 길드가 사망 보고를 승인하면 귀환장치에도 관리자 서명이 남는다. 임무 중 사망을 확인한 뒤에만 찍혀야 하는 흔적이었다. 귀환장치에는 일행이 들어올 때 문을 연 흔적도 남아있었다. 새 흔적의 순서는 분명했다. 관리자 서명이 먼저였고 입장장치가 그 다음에 작동했다. 마지막이 방금 들어온 정지 명령이었다. 사망 보고는 도진이 게이트에 들어오기도 전에 승인도 있었다. 도진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내 사망 보고 언제 만들었지? 무슨 말이지? 통신 너머가 조용해졌다. 내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승인했더군. 대답 대신 짧은 잡음이 들렸다. 누군가 통신을 끄려는 듯했다. 도진은 손에 힘을 줬다. 세아, 너도 알고 있었나? 나는... 세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없었다. 쿵! 통로 벽이 터졌다. 붉은 마력 덩어리 3개가 도진을 향해 날아왔다. 그는 몸을 돌리며 오른손을 뻗었다. 돌아가. 날아오던 마력이 허공에서 멈칫했다. 이어 방향을 바꿔 무너진 벽 너머로 되돌아갔다. 폭음과 함께 괴물 몇 마리가 쓰러졌다. 도진의 오른팔에서 핏줄이 터졌다. 손끝의 감각도 사라졌다. 그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다. 그 힘은 이미 끝난 일을 바꾸지 못한다. 옆구리의 상처도 낫지 않았다. 죽은 동료도 돌아오지 않았다. 장치에 내려진 정지명령도 이미 처리가 끝난 뒤였다. 그가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움직이는 마력뿐이었다. 또 다른 공격이 날아왔다. 도진은 이번에도 방향을 되돌렸다. 공격은 괴물물이 한가운데에서 터졌다. 반동이 가슴을 때렸다. 심장이 잠깐 멎었다가 거칠게 뛰었다. 입에서 검은 피가 쏟아졌다. 가슴 안쪽에 각성에게 금이 갔다. 헌터가 마력을 만들고 저장하는 기관이었다. 능력을 더 쓰면 깨질 수 있었다. 그런데도 괴물은 줄지 않았다. 게이트 중심에서 코어가 뛰고 있었다. 붉은 빛이 퍼질 때마다 천장과 바닥이 함께 무너졌다. 저것을 그대로 두면 밖으로 나간 6명도 안전하지 못했다. 도진은 검을 주었다. 배신당했어도 해야 할 일은 남아있었다. 그 사실이 더 화가 났다. 그는 비틀거리며 코어를 향해 달렸다. 괴물의 발톱이 어깨를 긁었다. 뒤에서 날아온 마력탄은 손을 뻗어 되돌렸다. 반동 때문에 왼쪽 눈이 보이지 않았다. 한 걸음, 다시 한 걸음. 끝내 코어 앞까지 도착했다. 코어 표면에는 수많은 마력 흔적이 얽혀 있었다. 그중 하나는 도진의 마력과 똑같았다. 가느다란 흔적이 코어에서 그의 몸으로 이어져 있었다. 도진이 검을 꽂는 순간 푸른 선 하나가 손목 안쪽에 나타났다. 선은 팔을 타고 올라가 코어로 이어졌다. 그리고 장면들이 눈앞을 스쳤다. 처음 길드 계약서에 서명하던 날, 첫 공략에서 다리가 부러졌던 순간, 능력이 성장해 새로운 기술을 얻던 밤, S급 판정을 받고 모두의 박수를 받던 장면, 동료의 죽음, 자신의 부상, 맡았던 임무와 내렸던 선택, 장면마다 손목에 푸른 손이 잠깐씩 나타났다. 그때마다 도진이 쓴 힘과 느낀 감각 일부가 선을 따라 빠져나갔다. 이번에 처음 생긴 연결이 아니었다. 길드에 들어간 날부터 부상, 능력 성장, 임무까지 코어에 모여 있었다. 누가 모았는지는 몰랐다. 높은 자리와 위험한 임무가 기록을 위해 주어졌다는 건 추측이었다. 내 삶을 계속 기록했다고? 통신이 끊기기 직전 남자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렸다. 이번 기록이면 2년 전 오차를 고칠 수 있다. 무슨 뜻이지? 대답은 없었다. 통신이 끊겼다. 코어가 크게 흔들렸다. 안에 쌓인 마력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려 했다. 도진은 검을 놓고 양손으로 코어를 붙잡았다. 이 힘을 되돌리면 밖으로 번지는 붕괴는 막을 수 있다. 대신 자신은 버피지 못한다. 선택할 것도 없었다. 도진은 남은 마력을 전부 끌어냈다. 코어에서 퍼지던 붉은 흐름이 멈췄다. 수백 갈래의 마력이 서로 부딪히며 떨렸다. 도진은 그 방향을 하나씩 출발점으로 틀었다. 팔의 감각이 끊어졌다. 가슴 안쪽의 각성액이 깨졌다. 시야가 어두워졌다. 그는 마지막으로 손목에 푸른 선을 봤다. 선은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죽음이 가까워질수록 더 선명해졌다. 길드는 마지막 순간 자신을 버렸다. 그리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의 삶을 이용해온 것인지 몰랐다. 왜 자신이었는지, 무엇을 고치려는지 아직 알 수 없었다. 그래도 하나는 정할 수 있었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배신의 이유도 모른 채 죽지는 않겠다.
길드 안으로 들어가 사망 기록의 원본부터 찾겠다. 자신처럼 벌해줄 사람이 더 있는지, 이 명령을 누가 준비했는지도 확인하겠다. 증거를 모은 뒤 안에서부터 무너뜨리겠다. 반드시. 코어가 깨졌다. 도진의 심장도 멈췄다. 그 순간 푸른 선이 그의 몸을 감쌌다. 죽기 직전까지 남아있던 감각이 선을 따라 어딘가로 빨려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정신 차려요. 도진은 눈을 떴다. 거친 바닥이 뺨에 닿아 있었다. 코를 찌르는 피냄새와 젖은 흙냄새가 났다. 누군가 그의 어깨를 흔들고 있었다. 살아있으면 대답해요. 드려요? 도진은 손을 뻗어 상대의 팔을 밀어냈다.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는 바로 상체를 일으키려다 다시 바닥에 손을 짚었다. 몸이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익숙한 흉터도 없었다. 조금 전까지 뚫려있던 옆구리도 멀쩡했다. 대신 몸 안에 가득하던 마력이 거의 느껴지지 않았다. 도진은 고개를 들었다. 바진 등급의 괴물들이 쓰러져 있었다. 긴장한 얼굴의 후보생들이 서로를 부축하고 있었다. 출구 앞에서는 검사관들이 생존자를 세고 있었다. 이곳을 알고 있었다. 그가 처음 각성했던 케이트. 2년 전이었다. 말도 안 돼. 도진은 자기 손을 내려다봤다. 굳은 살이 적었다. 손등에 남았던 오래된 상처도 없었다. 죽기 전의 기억은 분명했다. 세아의 사과, 미리 입력된 사망서명, 그 남자의 목소리, 깨진 코어. 출구 앞에서는 검사관 한 명이 게이트를 닫는 장치로 마력을 보내고 있었다. 가느다란 빗줄기가 손에서 장치로 계속 흘렀다. 도진은 떨리는 손을 들어 그 빛을 향했다. 역전. 빗줄기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대로 장치에 들어갔다. 아직 움직이는 힘인데도 방향을 바꿀 수 없었다. 지금의 몸 안에는 그만한 마력이 없었다. 잠시 뒤 빛이 끊겼다. 도진이 남은 흔적에 집중하자 다른 것이 보였다. 마력이 시작된 위치, 장치로 흘러간 방향, 중간에 바닥에 돌과 스친 순서. 힘을 되돌릴 수는 없었다. 대신 지나간 길을 읽을 수 있었다. 궤적 판독. 전성기의 능력과 비교하면 초라한 힘이었다. 후보생, 이쪽으로 오세요. 검사관의 부름을 받고 도진은 천천히 일어났다. 간이 판정장치에 손을 올리자 흐린 빛이 들어왔다. 잠시 뒤 글자가 나타났다. 2급. 주변에서 작게 한숨 쉬는 소리가 났다. 누군가는 대놓고 관심을 걷었다. 도진은 판정표보다 손목을 먼저 봤다. 피부 아래로 가느다란 푸른 선이 나타나 있었다. 죽기 직전에 본 것과 같았다. 그가 손으로 덮으려는 순간 선은 사라졌다. 머릿속도 잠깐 흐려졌다. 첫 공략을 마치고 누구를 만났는지 떠올리려 했지만 얼굴 하나가 잡히지 않았다. 조금 전까지 분명히 알던 날짜도 맞는지 확신할 수 없었다. 기억이 완전하지 않았다. 도진은 불안을 눌렀다. 지금은 먼저 확인할 사람이 있었다. 후보생 줄을 훑던 그의 시선이 한 곳에서 멈췄다. 짧게 묶은 머리, 피가 묻은 전투복, 다른 후보생의 팔을 감아주는 손, 쇠하였다. 그녀도 도진을 봤다. 눈이 마주치자 낯선 사람을 보듯 고개를 기울였다. 당연했다. 지금의 쇠하는 그를 모른다. 아직 귀한 롤을 닫지 않았다. 아직 그를 버리지 않았다. 도진의 머릿속에는 마지막 통신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미안해. 그 한마디만은 지워지지 않았다. 2급이군. 옆에서 들린 목소리에 도진의 몸이 굳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봤다. 조금 전 죽음을 통과한 남자, 권태성이 서 있었다. 기억보다 젊은 얼굴이었다. 정장을 입은 그는 도진의 판정표를 한번 보고 별다른 표정 없이 서류를 내밀었다. 청우는 쓸모없는 능력도 쓸 곳을 찾아준다. 각성 첫 해 전체를 길드에 맡기는 계약서였다. 전생의 도진은 이 말을 기회라고 믿었다. 이번에는 아니었다. 도진은 남자의 눈을 바라봤다. 이 남자가 지금부터 모든 일을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자신을 기억하는지도 확신할 수 없었다. 당장 죽일 수는 없었다. 청운이 그의 삶을 기록한 이유와 회개의 원인부터 알아내야 했다. 도진은 계약서를 받아들었다. 남자의 눈에 처음으로 작은 관심이 떠올랐다. 이제 청운에 들어가 사망기록 원본과 자신을 추적한 푸른 선의 정체부터 찾을 차례였다. 도진은 자신을 죽인 남자 앞에서 아무것도 모르는 2급 신입을 연기하기로 했다.